안녕하세요. 영어 읽기 쓰기 연습. 자, 1학기. 2020년도 1학기 수업입니다. 자, 1주차 수업인데, 사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예전에 수업을 들었던, 2학기 때 수업을 들었던 친구도 있고, 또, 이번에 수업을 처음 또 듣는 친구들도 있는데, 제가 그 작년부터 이 수업을 개설을 했어요. 그 개설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 제 또 박사 전공이 또, 이 라이팅이거든요. 쓰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사실 여기에 좀 스페셜티가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 오픈을 했는데, 물론 이제 컨텐츠도 여러분들이 좀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컨텐츠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1학기 때 수업을 했을 때도 참 학생들이 너무 열심히 해줘가지고, 온라인 수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열심히 해줘가지고, 좀 감동을 받았는데, 2학기 때, 작년 2학기 때는 정말 더 감동을 받았어요. 글들을 너무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기 양이 좀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꼼꼼하게 채점을 해야 되다 보니까 같이 도와주던 선생님들께서도 너무너무 칭찬들을 하시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냐고 이제 실제 시험을 보는데 그래서 이번 학기에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PPT는 제가 좀 신경 써서 만든 부분들이라 이건 같은 경우는 크게 바꾸지는 않았어요. 대신 저는 이제 항상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어떤 걸 전달하기 위해서 녹화를 하게 되는데 우리 이게 빨리 좀 끝났으면 하는 실제 같이 보면서 서로 피드백도 주고 더 쓴 글을 서로 공유도 할 수 있고 좀 그런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학기 동안 저와 함께 또 열심히 수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저희가 교재를 2개를 나가게 돼요. 사실 이제 교재는 끝까지 다 나갑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이게 많거나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how to write입니다. 자, 뭐냐면은요. how to write. 자, 실제적으로 말하면 글을 쓸 수 있게, 그러니까 문장을 쓸 수 있게, 센텐스, 문장을 쓸 수 있도록 구성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가 수업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잘 따라 한다면 정말 라이팅을 you can write in English. 여러분들은 영어로 쓰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를 제가 수업에서도 매번 얘기하지만 요 커리큘럼 자체로 제가 수업을 해온 지는 15년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사실은 유학 간 친구들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영어가 굉장히 안 된 상태에서도 이렇게 연습을 해서 유학을 가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이 실제적으로 이 내용을 쓰고 있는 곳에서도 곳곳이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냐면 책을 만드신 이 한일 선생님 같은 경우는 돈은 자기는 못 벌고 이거를 활용해서 쓰시는 분들은 다 돈이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효과가 좋다라는 거죠. 저도 그래서 수업에서 좀 이거를 한 학기 동안 이제 하게 되었지만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건데 2번 같은 경우는 오페라 싱어고 5번 같은 경우는 더 파퓰러 버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책을 나가게 될 텐데 저는 이 책을 걷어서 다 제가 체크를 합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수업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중간중간에 제가 코멘트 넣은 게 있었어요. 그것들을 다 확인했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요거는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 주변에 파퓰러 버거 뭐가 있죠? M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죠. 자, 그리고 오페라 싱어는 누구냐면은요. 파바로티라고 하는 사람의, 파바로티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러한 에피소드, 그러니까 오센틱한 스토리. 오센틱이라는 건 뭐냐면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사실의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스토리를 구성화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글을 쓸 수 있게 해줄지. 그래서 how to write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의견을 써보세요, 주제를 써보세요라는 게 나오는데 문제는 내가 문장을 어떻게 스트럭처를 구성을 할 수 있을지를 알아야 사실은 내 의견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이 2개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오페라 싱어를 먼저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오페라 싱어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주어, 동사, 목적어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근데 비교 한번 해볼까요? 지금 오페라 싱어도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로 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맥도날드라고 제가 해놨는데 사실은 더 파퓰러 버거로 나중에 내용이 바뀌었더라고요. 저는 이제 맥도날드로 알고 있었는데 제목을 왜냐면 이제 맥도날드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어떤 회사의 특정한 이름이다 보니까 이제 파퓰러 버거라고 이제 제목을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도 수정을 좀 해줬어야 되는데 또
디테일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면은 요 스토리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시작은 똑같이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로 시작을 하게 돼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요거와 요거. 우리가 보통 주어는요. 자, 이렇게 서브젝트라 그러고요. 동사는 verb라 그러고요. 목적어는 object예요. 자, 그래서 그냥 말하면 이렇게 SVO라 그래서 순서가 이 순서대로 항상 간다는 얘기예요. 영어의 모든 기본 순서. 내가 긴 문장을 쓰든 짧은 문장을 쓰든 주어, 동사, 목적어로 무조건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어떠한 걸 쓰더라도. 그러면 지금 내가 1번의 스토리 오페라 싱어를 쓰고 났는데 그 다음에 또다시 파퓰러 버거를 쓸 때 주어, 동사, 목적어로 쓴다는 얘기는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자, 여러분. 영어 라이팅이라는 것은요. 특히 리딩도 마찬가지고 이게 외국어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기본적으로 내가 기본을 잘 갖추고 있어도 새로운 분야의 글, 새로운 토픽을 쓰게 되거나 읽게 되면은요. 그게 또한 새로운 도전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레벨이 되는 거예요. Why? 왜 그럴까요? 바로 내용이라던가 어휘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SVO는 내가 오페라 싱어를 통해서 잘 알게 됐어요. 근데 파퓰러 버거에서 SVO 순서로 쓰려다 보니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이런 게 바로 새로운 어떤 하나의 레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팅은 새로운 글을 쓰면 쓸수록 내가 물론 익숙해지고 속도도 빨라지고 잘 쓰게 되지만 그것 자체가 새로운 레벨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권의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다가 보면 새로운 어떤 문법도 알게 되고요. 지금 문법이 달라요. 포커스 되는 게 오페라 싱어 같은 경우는 전치사, 부사, 그런 부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요 파퓰러 버거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조동사가 들어가 있죠. 무슨 조동사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넣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그만큼 뭐가 됐냐고요? 많아요. 그리고 내가 자 문법 지금 요거 딱 지금 전치사 부사를 딱 생각하니까 문법이라는 게 생각이 나네요. 그쵸? 그래머. 자, 이 그래머가 생각이 나는데 보통 우리는 문법을 듣고 문제를 푸는 식으로 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 리딩에 나오는 문장들은 누군가가 그 문법에 맞춰서 글을 써놓은 거예요. 자, 그거를 우리가 읽는 거죠. 그러면 읽다가 보니까 단어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뭐도 알아야 됩니까? 문장 구조도 알아서 파악이 돼야 돼요. 영어 같은 경우는 그 앞에 먼저 나오지 않고 뒤로 보내는 것들도 있으니까. 자, 그리고 라이팅을 쓸 것 같은 경우는 내가 SVO 순서로 쓰되 필요에 따라서 문법이 내가 쓰고자 하는 의미에 따라서 문법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법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고 예를 들면 토익 같은 거 풀던 거기에서 했었던 문법 내용이 라이팅을 할 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해요. 토익 점수가 높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인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더라.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영어를 잘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그거를 리딩과 라이팅, 특히 이제 라이팅이라고 하는 프랙티컬한 부분에 적용을 못 시켜서거든요. 자, 그거를 적용시키는 거는 내가 자연스럽게 물론 터득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학습이라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바로 이 영어 읽기 쓰기 연습에서 사용하는 교재들이 그러한 것들을 반영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내가 알고 있는 문법 지식을 가지고 충분히 글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먼저 알아두셔야 되는데 강의를 보면서 우리가 수업을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만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직접 쓰세요. 저도 화면에 직접 씁니다. 여러분한테 하세요 라고 하는 게 안 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강의를 보면서 교재나 또는 공책에 기록을 하셔야 되는데 잠깐만요. 제가 잠깐 움직일게요. 여기 제가 아까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준비를 해놔야지 했는데 또 깜빡했네요. 지금 강의를 보면서 교재나 공책에 제가 기록을 하라고 했는데 요거 지금 파퓰러 버거 우리가 이제 8주차 이후에 쓰게 될 거죠. 이거 여러분들 졸업했어요, 이 친구.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공책에다가 하라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직접 책에다 쓰게 됩니다. 이렇게 직접 쓰게 되죠. 그리고 이 친구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설명한 것들을 직접 써보라고 한 걸 이렇게 또 메모지에까지 해서 공부를 해서 또 붙여놨어요. 그리고 또 라이팅을 쓰다가 보면 틀린 부분 같은 경우는 고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 보시면 제가 설명한 문법을 이렇게 책에다가 또 메모까지 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글을 쓰고 나면 우리가 서로 이제 내가 쓴 글이 맞는지 틀리는지 고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틀린 부분들은 자 보이세요? 혹시 틀린 부분들은 이렇게 본인이 체크까지 해서 셀프 체크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자 여기도 빈칸 넣기가 나오니까 제가 설명한 부분들을 이렇게 메모도 하고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그쵸? 자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보면서 교재나 또는 공책에다가 기록을 하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출판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책을 구입을 하게 되면은 안양대학교 마크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제가 좀 학생들이 쉽게 고를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했고 출판사 사장님한테 저렴하게 좀 해주세요 막 이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가셔서 교재를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위해서 제출할 거예요. 그리고 반복학습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희가 그리고 영상도 있어요. 사실은 작년에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이제 그 교재에 관련해가지고 디벨롭을 좀 많이 안 했는데 또 이 저자께서 실제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이걸 가지고 스피킹도 도움을 받고 리스닝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영상을 굉장히 멋있게 만들었어요. 라이팅 연습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연습할 수 있는 거. 자, 이번 학기에서 이 내용으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활용하실 수가 있어서 더욱 좋고요. 사실 이제 작년 2학기 때 수업을 했던 친구들도 좀 일부는 활용을 했어요. 근데 그게 막 시작이었는데 좀 더 디벨롭된 그런 걸로 수업을 들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먼저 영어 읽기와 쓰기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막연하게 뭐 읽고 쓰고, reading, writing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좀 더 들여다보고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먼저 읽기는요. 인쇄된 문자나 글로 쓴 것으로부터 뜻을 얻어내는 인지 과정. 이 말 어렵죠? 자, 인쇄된 문자나 글로 쓴 것으로부터 뜻을 얻어내는 인지 과정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인지라는 건 뭐죠? 영어로 말하면 우리가 cognition이라 그래요. 아이고, T-I-O-N, cognitive 쓰려는. 자, cognition, 인지 뭐냐면 아는 거죠. 이걸 인지하고 있는 거 안 하고. 요즘은 이제 제가 다른 수업에서 이제 쓰고 있는 책에 메타인지라는 게 있는데 인지 위에 인지예요. 인지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위의 단계를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들이 마찬가지로 인지를 해가는 과정이라는 건데 자 읽기를 하게 되면 인쇄된 문자나 글을 읽을 때 여러분 이거 단순히 읽으면 뭐예요? 그냥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제가 이거를 써놓은 의도는 뭐냐면 그만큼 리딩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생각하면서 읽으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 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좀 생각하면서 좀 읽어봐라. 이런 말. 그쵸? 안 들었나요, 혹시? 저만 들었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인지하는 과정이라는 거. 라이팅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모든 일상이 인지의 과정이고 사회생활도 인지의 과정이에요. 내가 알아야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실수를 했을 때 무엇을 실수했는지 또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게 다 인지가 되는 거니까 리딩을 통해서 읽기를 통해서 인지한다는 얘기는 바로 글로 되어 있는 활자로 되어 있는 거를 보고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구나 라고 아는 것이 바로 인지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읽기는 또한 언어 습득, 의사소통, 정보나 생각의 공유를 위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 여러분들이 읽죠?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 전달하는 거죠. 읽기란 이런 거구나 라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읽기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이렇게 보면 이것도 읽기, 컴퓨터를 보면서 읽기를 하면서 언어도 습득을 하고 또 서로 의사소통도 하고 그쵸?
그리고 정보나 생각의 공유를 위한 또 수단이 되는 게 읽기가 되겠죠. 서로 이렇게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읽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기는 책을 읽어야만 읽힐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책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읽히지만 편지? 그것도 읽기. 이렇게 컴퓨터로 언어를 습득하면서 보는 것도 읽기. 우리가 핸드폰으로 보면서 이게 무슨 내용의 문자가 왔네? 라고 하는 것도 읽기. 그러면 내가 이제 거기에 답장을 하기 위해서 문자로 또 답장을 하겠죠? 카톡으로? 그러면 그거는 쓰기. 그러면 상대방은 읽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주고받은 건 뭐죠? 정보나 생각. 서로 의사소통을 하게 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효율적으로 잘 읽는 독자를 어떻게 할까요? 인쇄된 문자열을 언어의 소리로 번역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형태소, 의미론, 통사론 이런 실마리를 사용하여 알지 못하는 낱말의 뜻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효율적인 독서라는 건데, 문제는요, 제가 여러분 이 말 어렵죠? 자, 형태는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글자 형태입니다. 한글은 기역, 니은, 디귿, 아, 야, 여 이렇게 들어갔죠? 그쵸? 자, 이런 것도 형태인데 이것이 합쳐져서 가나다라가 되는 것처럼,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글자 하나하나가 다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의미는 문자열, 문자의 열 이런 거. 그러니까 의미, 뜻이겠죠? 자, 그리고 통사로는 뭐냐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장의 법칙,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영어 같은 경우도 그래머가 여기 통사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VO 이런 순서대로 글을 쓴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파악이 돼야 된다는 게 바로 리딩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요즘 같은 경우는 읽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대부분 전자기기로 읽기 활동을 해요. 자, 우리는 컴퓨터 시대가 들어가면서 저는 이제 읽기는 누구나 좀 공감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쓰기가 과연 사라졌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읽기가 존재하는 한 쓰기도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다는 건 뭐죠? 주고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읽었어요?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읽기와 쓰기, 읽기는 뭐 남아있는데 쓰기는 사라지고? 절대 아니에요. 자, 읽기와 쓰기란 뭡니까? 바로 서로 같이 공존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이 전자기기로 많이 읽기를 활동을 하고 대신 쓰기 활동도 어떻게 써요? 전자기기로 많이 쓰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읽기의 개념을 좀 잘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잘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사실 이 교재 같은 경우는 읽기는 그렇게 눈으로 읽는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눈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읽으면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사일런트 리딩은요, 이런 연구도 있어요. 사일런트 리딩을 했을 때랑 소리내서 그 스피크 라우드 했을 때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인지 능력에. 근데 사일런트 리딩을 했을 때 훨씬 더 뭐랄까, 소리내서 읽는 것보다 좀 학습적인 효율적인 거라든가 언어 습득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하는 리딩은 바로 뭐냐면요, 또 이렇게 되면 스피킹하고도 연결될 수가 있겠죠. 보고 읽는 겁니다. 확실히.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we know MD makes fast food, we order fast and we eat fast, people call the fast food hamburgers.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게 읽기예요. 그러면서 읽으면서 내용 파악도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아까 인지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보면 뭐 여기 나와 있죠. 자, 인지 과정은요, 어떤 대상을 인지해서 아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은 영어의 글자를 알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떠한 의도로 글을 썼는지를 알게 되는 거고, 라이팅을 할 경우에는 영어의 글을 인지해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인식은 인간의 실천에서 시작한다. 자, 내가 인식하지 않고 인식을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생각을 해야죠. 자, 생각하지 않으면 실천하는 게 아닌 거죠. 자, 생각하면서 실천해서 시작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인지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지라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근데 사실 인지라는 것은요, 여러분, 제가 이제 라이팅과 리딩 위해서 읽기, 쓰기 연습이라는 과목에서 이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리딩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읽고 쓰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이 인지라는 말들이 상당히 다른 어떤 사회과학적인 분야에서 많이 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과목에서도 메타인지라는 책을 가지고 사용을 해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도 나옵니다. 인지 위에 인지. 그리고 요즘 시대에 그 인지가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거. 그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지라는 단어를 한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한번 좀 되새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제 외국어인 영어에서 읽기를 좀 봐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외국어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뭡니까? 바로 앞에서 제가 요거 얘기했었죠. 이걸 우리가 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로 해야 되는 활동이에요. 자,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라고 분명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어렵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은 이미 내 스스로 어렵든 쉽든 재미있든 인지를 했네요. 그쵸? 자, 그럼 인지를 했어. 자, 그러면 아까 인지는 어디에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실천.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애니가 자, 여기 뭐에서 내가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실천에서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활동 영역에서 내가 어렵다고 느꼈어요. 뭘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인지를 잘했어요. 인지까지는 좋아요. 인지를 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해. 노 액션이야. 소용없는 거겠죠. 결국 내가 어렵다고 인지했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내가 보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공부하면 되겠구나 라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인지 과정이 되는 거겠죠. 특히 이제 영어로 하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잘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 그래서 이제 보면 reading, comprehension. 제가 자꾸 인지해야 되고 reading, 단순히 소리만 읽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딱 보니까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 reading, comprehension, RC. 토익 할 때 RC라는 말 많이 하죠? 근데 토익 풀 때 그러면 단순히 기호만 보고 문제 풀 수 있어요? 아니죠. 파악해야 되죠. comprehension. 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한다는 얘기는 내가 인지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 리딩을 할 때 전략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이거 이렇게 읽으면 되는구나. 인지했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문제가 좀 소홀하게 풀리네. 인지했어요. 실천하는 거고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전략이 되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리딩이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읽기가 발달하는 거죠. 읽기가 발달하다 보면 어휘력이 늘게 되고 자, 내가 읽기를 해서 했었던 표현을 가지고 라이팅을 할 때도 또 똑같이 그 부분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이 인지했던 것들을 가지고 내가 실천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좋아요. 네. Reading in English. 자, 요거를 누가 어떻게 뭐라고 정의를 해놨냐면요. vocabulary, 단어, spelling, 그쵸, 철자, grammar, 문법, culture도 들어가요. 그리고 familiarity, background knowledge. 자, familiarity는 뭐냐면 익숙함. 여러분 같은 경우는 전공이 뭐 해양바이오라던가 융합소프트웨어라던가 뭐 관광, 스마트시티 이러다 보니까 내가 전공하는 분야, 내가 알고 있는 분야는 내용이 익숙하겠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한 리딩은 어때요? 잘 되죠. 저는 영어교육, 영문학 전공이니까 그쪽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잘 되죠. 그쵸? 그리고 백그라운드 날리지.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익숙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부분에 읽다가 보니까 이들은 이런 문화가 있구나. 영국 사람들은 그래 티타임의 문화가 있지.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 시간에 티를 마시는 거지. 그러면 이들은 왜 맨날 제가 이제 소설을 읽으면서도 이들은 왜 맨날 이렇게 2시만 되면은 티를 마시고 이렇게 잠을 자는 걸까? 그냥 의문만 생기게 돼요. 하지만 문화를 이해하게 되면 영국 사람들의 문화가 티를 마시고 홍차를 마시면서 오후에는 좀 낮잠을 자는 것들이 이들의 어떤 티피컬한 문화였지라고 하면 그 내용이 훨씬 더 컴프레hension이 잘 되겠죠? 자, 이런 게 바로 인지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 한번 할게요. 우리가 머릿속에 이렇게 지식이 싹싹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자, 우리 이번 학기에 영어 읽기와 쓰기 연습에서 이제 읽기 부분보다는 사실은 이제 라이팅 부분에 좀 더 많이 치중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대신 이제 읽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읽기를 생각하면은 막 리딩책 긴 지문
이런 걸 생각할까봐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리딩에 대한 개념을 좀 집어드린 거고, 저희 교재도 읽기가 충분히 들어가게 되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실제 내가 소리내서 읽어야 되는 거, 그걸 저는 리딩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긴 주문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걸 보면서 소리내서 읽어봐야 그게 나중에 또 스피킹도 돼요. 특히 이제 제가 리딩을 할 때는요, 퀵 리딩, 이렇게 해서 속도, 그냥 읽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시고 나서 교재에서 있는 문장을 쓰시고 나서 에이 뭐 요 정도로 못 읽을까봐? no. 퀵 리딩이에요. 퀵 리딩. 빨리 읽기. 그래야 나중에 빨리 들리고 빨리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차시 리딩에 대한 생각 좀 개념이 잡히셨죠? 네, 고생하셨습니다.